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씬 파일을 배워보고 씬 파일을 통해 운동 방정식을 도출한 다음 그 운동 방정식 결과를 통해 시뮬레이션 해보는 과정을 모두 파이썬으로 살펴본 바 있죠. 그 연장선으로 이번에는 단순한 질점이 아니라 실제 로봇팔과 같은 더블 펜들럼의 운동 방정식을 도출해보고 이것의 시뮬레이션까지 만들어보는 그런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절차를 위해서 이 개발을 위해서 몇 가지 절차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첫째로는 여기 있네요. 첫째로는 모든 좌표 축을 이제 정해줘야 됩니다. 왜 정해줘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뽑아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라그랑지안을 구해야겠죠. 라그랑지안을 구하면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뽑아내고 이것이 곧 이퀘이션 오브 모션,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이 EOM을 뽑아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이것은 이번 더블 펜들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 모든 로보틱스 시뮬레이션에도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좌표계 선정과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계산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다 좌표 축들은 지정을 해놨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면 지금 2D 펜들럼이고 2 조인트 펜들럼이고 조인트 여기 하나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엔드 이펙터는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좌표축은 세 개를 제가 잡아줬습니다. 월드 프레임이 여기는 X0, Y0가 되고요. 첫 번째 조인트가 적용된 이후에 좌표축이 X1, Y1이 되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조인트가 작용된 그 좌표축이 X2, Y2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01, X12를 구하고 그래서 H01, H12를 구하고 H02까지 구해내는 호모지니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첫 번째 X0와 X1 이 두 개 좌표계 사이의 관계부터 호모지니스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2D 펜들럼 같은 경우는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정한 월드 프레임 좌표계는 X축이 여기란 말이죠. Y축이 여기고요. 그러면 기본 상태가 이렇게 옆으로 뻗쳐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축 처져 있기 때문에 이 550와 51 사이에 변환인 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에 플러스 270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 270도냐면 보시다시피 기본 월드 프레임 좌표계가 X, Y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모든 펜들럼이 축 쳐져 있다라고 하면 X축이 여기에, Y축이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사실은 시계 방향으로 90도여서 마이너스 90도라 얘기해도 되고요. 혹은 플러스 270도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저는 마이너스로 얘기하기 싫어서 플러스 270도라고 일단은 수식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550와 51 사이의 좌표 변화는 트랜슬레이션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동일하고 각도 변화만 있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의 로테이션 부분에만 변화가 있고 트랜슬레이션 부분은 다 0, 0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좌표계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하셔도 되고 혹은 축 처져 있는 상태를 X0로 두기 위해서 이렇게 좌표체계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번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에서 이것을 반영된 결과를 적용시켜야겠죠. 두 번째, 여기에 50와 51이 있었고 52가 있었는데 50, 51은 했고 512, 52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슬레이션이 발생합니다. X축으로 링크 길이 L1만큼의 트랜슬레이션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여기 트랜슬레이션 파트에 L1,0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인트 앵글도 또 고려해줘야겠죠. 이것 또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데이터 2만큼 회전 변환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테이션 매트릭스 부분에는 데이터 2가 들어간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H01, H12까지 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후에 여러분들 소스코드 구현하시면서 이 부분만 보고 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워드 키네매틱스는 모두 다 구해봤죠. 이제 라그랑지안을 구한 다음에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하면 됩니다. 운동 방정식을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사실 이 라그랑지안은 운동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선 이 조인트
있죠. 이 조인트 끝점인 이 좌표가 아니라 이 링크의 중심점, 그래서 질점의 좌표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조인트로부터 질점 사이의 거리를 제가 별도로 C1, C2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링크의 길이는 L1, L2고요. L1, L2고 여기 이전 조인트와 질점 사이의 길이가 C1, C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에 들어갈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이 질점을 기준으로 한 위치와 그리고 속도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라그랑지안을 구하기 위해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해야 되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이 점 기준이 아니라 질점 기준이기 때문에 질점의 좌표를 알아내고 질점의 좌표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위치의 미분은 속도니까요. 그렇게 해서 속도까지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2분의 1 mv제곱과 mgh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h 그리고 이 v는 모두 질점의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수식을 보면은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곱하기 G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G1이 첫 번째 링크의 질점이 되고요. 두 번째 H02 곱하기 XG2가 되겠습니다. 이 G2는 두 번째 링크의 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다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복잡한 간단한 계산은 제가 이미 다 해놨고요. 속도를 구하는 것이 사실 문제인데 속도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모든 운동 방정식이 조인트 앵글에 대한 방정식이잖아요. 데이터 1과 데이터 2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1과 데이터 2에 대해서 한 번씩 미분을 해주면 그것이 곧 속도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자코비안을 배운다면 자코비안 곱하기 이 스테이트 Q 닷을 구해주면 속도가 바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다음 시간이죠. 자코비안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가 되고 대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운동 에너지에 수평 운동 에너지 플러스 회전 운동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회전 운동 에너지.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 드리자면 여기 오메가 1이 아니라 오메가 2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운동 에너지 플러스 회전 에너지까지 고려해 줘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 조인트 앵글에 따라서 바뀌는 펜들럼이 됐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 제가 얘기하자면 첫 번째 링크가 있고 여기에 또 두 번째 링크가 이어지죠. 이 두 번째 링크의 회전에는 첫 번째 링크의 각속도도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분의 1 i2 오메가 2 스퀘어가 아니라 i2 오메가 2 스퀘어가 아니라 i2 곱하기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 스퀘어가 됩니다.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펜들럼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이후에 다른 로봇은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라그랑지안 구하는 것까지 했다면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풀어줘야겠죠. 이제 이 좌변은 일전에 있던 심파이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우변은 일단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프로젝타일 그래서 포물선 운동하는 이 예시에서는 공기 저항인 드래그 폴스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거 일단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는 데이터 1과 데이터 2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 운동 방정식은 첫 번째 데이터 1 닷닷은 뭐뭐 라는 것과 두 번째 데이터 2 닷닷은 뭐뭐 라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이따 우리가 소스 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운동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쓸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m 데이터 닷닷 플러스 c 데이터 닷 데이터 플러스 g 데이터는 이제 something 이렇게 적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운동 방정식은 항상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따 우리가 심파이 코드를 통해서 볼 건데 데이터 닷닷이 포함된 뭔가 개수 항 부분과 그리고 데이터만 갖고 있는 어떤 개수항 그리고 나머지 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을 코리올리텀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1 닷닷은 뭐가 되고 데이터 2 닷닷은 뭐가 되는 이 운동 방정식이 필요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만들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MCG로 나누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요. 이따가 코드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고 결론은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전체 수식을
아래와 같은 행렬 형태로 간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1 닷다가 데이터 2 닷닷에 대한 개수들 그리고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렬 형식으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닷닷만 알고 싶다 했을 때 A 인버스 B만 구하면 되겠죠.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소스 코드는 lecture 6 DB 펜들럼 안에 있는 첫 번째 드라이브 더블 펜들럼 코드가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리어를 시키고 더블 펜들럼 드라이브를 실행을 해보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PC에 따라서 심파이가 조금 느려요. 네,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의 계산 결과가 나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MCG 매트릭스와 벡터 결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전체 운동 방정식은 데이터 닷닷을 포함하는 뭔가 텀들 그리고 데이터를 포함하는 텀과 나머지 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지금 살짝 이 실제 이퀘이션 EOM 0와 EOM 1을 보면 보시다시피 여기 데이터 닷닷을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만 갖고 있는 부분 데이터 닷과 데이터를 포함하는 부분 이런 식의 항들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MCG를 발라내는 것처럼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는 것이 아래에 있는 이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이 앞에 있는 M 파트를 뽑아내는 방법은 어떤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M 파트를 뽑아내는 트릭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의 자코비안을 그리고 Q 닷닷에 대한 자코비안을 구해주면 이 M 파트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G텀은 오로지 데이터만 포함하는 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M 파트가 지금 나왔고 M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B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B 부분은 M 파트는 데이터 닷닷만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닷닷 파트에 다 0을 집어넣어주면 나머지 B 파트는 알아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 분리된 B 파트에는 지금 C와 G가 섞여 있습니다. C와 G가 섞여 있는데 이 중에서 뭐 C만 뽑아내거나 G만 뽑아내거나 한다고 했을 때 C에는 데이터 닷과 데이터 둘 다 들어가 있고 G에는 데이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데이터 닷에 다 0을 넣어주면 G만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B 파트에서 방금 전에 이제 데이터 닷에 0을 넣어서 추출했던 G 파트를 제외시켜주면 C 파트만 남게 됩니다. 일종의 트릭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외우셔도 좋고요. 한 번쯤은 직접 한번 짜보시고 이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근데 M 파트가 되겠습니다. 실제 다음 시뮬레이션 코드에서요. 다시 한번 실행시킨 결과를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M 파트는 매트릭스 폼이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스테이트가 두 개 있기 때문이죠. M 파트는 매트릭스 2x2 매트릭스가 되고 C는 벡터, G도 벡터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드라이브 더블 펜들럼 코드만 잘 짜놓으면 앞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여기에 있는 결과를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브 더블 펜들럼 파트를 좀 더 분해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 모든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심볼들을 선언을 해주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트를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좌표 축을 지정해주고 라그랑지안을 구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데 지금은 1번, 2번만 디라이브에서 실행을 하고 있죠. 좌표 축을 지정해주는 것은 곧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계산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H01과 H12를 계산하는 파트가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라그랑지안을 구하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질점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C1과 C2 위치를 뽑아내고 G1과 G2의 속도를 뽑아내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라그랑지안을 구해냈다면 그래서 운동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 라그랑지안을 구해냈다면 이후에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을 계산하는 부분은 이전 파트의 프로젝타일 코드를 사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만 구현하고 이후에서는 계속해서 재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 파일을 통해서 EOM을 구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플리 파일을 통해서 간소화만 해주면 그것이 바로 방금 봤던 이 결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이 앞으로 모든 시뮬레이션 코드, 모든 로보틱스 코드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그 정독을 해보시고 이후에는 이제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드라이브 더블 펜들럼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드라이브 더블 펜들럼의 결과를 그대로 오디인트를 통해서
이 오디인트의 첫 번째 매개 변수인 운동 방정식에 집어 넣어주면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죠. 지금과 같은 경우 저는 MCG 매트릭스를 여기는 디라이브 더블 펜들럼 것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실행을 해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똑같죠? 이렇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씬 파일을 통해서 운동 방정식을 자동화로 계산해 놓게 된다면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도 매우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겠고요. 그러면 실제 메인 함수, 메인 이 더블 펜들럼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제멋대로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 뭐 주차장 앞에 있는 그 풍선 인형처럼 펜들럼이 그냥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 좌변에 있는 이 EOM 파트는 다 구현을 했는데 우변에 전에 강의에서 제가 말했듯이 우변에는 제가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력 제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별도의 제어를 하진 않고요. 이 시뮬레이션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인 더블 펜들럼 코드 메인 함수를 살펴보면 메인 파트가 여기입니다. 뭐 파라미터 다 만들어주고요. OD인트의 첫 번째 매개 변수인 더블 펜들럼을 살펴보면 되겠죠. 더블 펜들럼 코드를 보면 이번에는 운동 방정식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가 많아서 뒤에 뭐 파라미터가 많은 것일 뿐이지 뭐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습니다. 인풋이 되는 G0와 이 G0는 데이터 1, 오메가 1, 데이터 2, 오메가 2로 이루어졌는데 이 G0에 한번 미분한 결과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닷 데이터 닷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데이터 닷 데이터 닷을 리턴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때 오메가 데이터 닷 같은 경우는 인풋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리턴을 해주면 되는데 항상 우리가 궁금한 것은 데이터 닷을 만들어주는 거죠. 운동 방정식을 통해 이 데이터 닷을 구해줘야 되는 것인데요. 일전에 있던 예시들과 다르게 이번 펜들럼 예시는 운동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이 데이터를 포함하는 식이 이렇게 데이터 1과 데이터 2에 대해서 항이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소화시키면 행렬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AX는 B 이러한 선형 함수 문제를 푸는 꼴로 바꿀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A 매트릭스가 사실상 M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A 매트릭스를 제외한 나머지 항이 B인데 지금 여기 MCG 운동 방정식에서 M 파트를 제외한다면 C 텀과 G 텀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좌변에 있던 C 텀과 G 텀이 우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B는 C와 G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이 됩니다. 그러면 AX는 B를 푸는 이 선형 함수를 푸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풀 때 numpy에는 np.linearalgebra.solve라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AX는 B일 때 A랑 B를 제공하면 이 X를 도출해주는 그러한 편리한 함수가 있어서 제가 사용을 해봤고요. 이 X의 첫 번째 엘리멘트는 data1 닷이 되고 두 번째 엘리멘트는 data2 닷이 됩니다. 그래서 리턴을 해준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애니메이션 부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지금은 제멋대로 움직이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펜들럼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어떤 법칙이 적용된 제어기를 앞으로 짜볼 것이고요. 그 제어기를 통해서 최적 제어도 해보고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제어기까지도 구현을 해보고 이 둘 사이에 튜닝 해보는 그런 작업들도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